매일경제고요. 집 안 팔리고 부도 걱정되고 윤 정부 미분양 방지 카드 만지작 이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요걸 보시면서 전국적인 판세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감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죠. 지방권에서 시작된 미분양 사태가 수도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호황기에 남발한 PF 보증서가 하락기에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부동산 경기 위축에 전국적으로 미분양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도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건설업계 긴장감을 해소하고자 50조 원을 투입했답니다. 50조 원을 투입하기로 하는데 이어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를 고민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감한 대출 한도 및 세제 재정비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요거만 보시면 돼요. 지금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전국적으로 미분양만 했다면 지금 웬만한 데서는 다 미분양이 나오고 있다는 거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를 고민하고 있다. 원인을 지금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매매 시장 냉각 이 모든 것들이 분양 시장에, 건설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금융업계에서는 앞으로 건설사들이 사업성 악화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걸 풀어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전매 제한 폐지, 대출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적극적인 미분양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관리지구 해제 및 분양권 전매 제한 폐지와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시행해 거래 활성화를 장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금 거래가 너무 안 되고 있죠. 미분양 아파트를 사가라는 거야. 정부에서. 그런 대책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이야기죠. 또 미분양 시 취득등록세를 감면하고 1주택자가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면 다주택자에서 제외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 방안이 거론된다. 매입 임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 감액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리고 DSR과 LTV, DTI 조정 가능성도 점쳐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DSR이죠. DSR 40%를 묶어놓은 거. 요거를 지금 이제 풀어달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건설사 줄도산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폐업한 건설사는 총 8곳이다. 그런데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들어보셨죠?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 신뢰도 역시 떨어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부산의 미분양 관련 내용은 불경 뉴스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건 특화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분양이 나서 건설사의 수익 구조가 악화되고 건설사 부도 소식이 이어지게 되면 저번 뉴스에서 말씀드렸죠. 대전에 그 뭐 6위권 충남의 6위권의 유수 건설사가 최종 부도를 앞두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었죠. 이렇게 건설사 부도 소식이 이어지면 결국은 경기가 침체됩니다. 경기 침체가 가속화됩니다. 그런 이야기 되겠죠. 자, 정부로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부담스러운 형국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 정부든지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 성장이 살아나야지, 경제 성장이 되어야지 지지율이 높아지겠죠. 집권을 했는데 갑자기 경기가 침체돼가지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경기가 침체되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회사가 문을 닫고 이래 돼 보세요. 어느 누가 다시 그 정권에 표를 주겠습니까? 표를 안 주겠죠. 누구든지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 자기 정권 내에서는 자기가 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 기간 내에서는 경기가 살아나고, 그죠? 경기가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사람들이 단계 일자리를 찾아 나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장이 일어나는 그러한 경제 모델을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 현재처럼 이렇게 건설 경기가 부진해지면서 뭐 건설사 부도가 난다든지 이렇게 이어지면은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것이고 정부는 매우 이를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어쩌나 저쩌나 정부는 솔루션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규제를 지금 풀어놓은 게 사실상 몇 개 없잖아요. 그죠? 뭘 풀었습니까? 풀어놓은 게 거의 없잖아요. 1년간 양도세 중과유예 해준 거 거의 몇 개가 없어요. 대출 규제도 풀어줘야 되고 풀어줄 게 많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아직까지 하나도 손 못 대고 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현재 정부는 과감하게 규제를 원래 없앤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원래 없앤다고 그랬는데 왜 과감하게 규제를 깨지 못하고 있을까요? 자칫 잘못해서 규제를 풀었다가 자칫 잘못해서 집값이 다시 꿈틀거려서 상승하기로 한다면 그에 대해서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는 그러한 그 집값이 꿈틀거릴 거라는 그런 부담감보다는 오히려 건설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경기가 더 침체될 거라는 것에 대한 부담이 더 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전매 제한 폐지. 지금 부산은 광역시니까 광역시는 조정지역에서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받게 되면은 3년간 전매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못 팔아요.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죠, 그죠? 문재인 정부 때 생겼죠.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6개월만 지나면 팔 수 있었는데 지금은 3년 동안 못 팔게 됐어요. 광역시에 대해서는. 이걸 풀어달라. 그러면 실수뿐만 아니라 가수요도 접근할 수 있는 문이 열릴 것이다. 는 판단인 것 같고요. 그리고 대출 규제를 완화해달라. 대표적으로 조정에서 풀리면서 LTV는 올라갔습니다. 그죠? 50에서 지금 70까지 올라가죠. 그런데 DSR이 묶여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대출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문제도 풀어달라. 그리고 취득세도 좀 감면해달라. 그리고 미분양을 매입하게 되면은 그분들은 주택수에서 제외해서 양도세 중과해서 해달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규제 완화들은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는 속도가 느렸지만은 앞으로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올해 말 내년 초를 지난 시점에 규제들이 서서히 조금은 지금보다는 좀 빠른 속도로 풀려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시그널은 뭔가 하면은 정부에서 미분양을 좀 사가라고 혜택을 줄 거라고 하는 그 시점에 우리는 날짜 미분양들을 골라내는 안목을 지금부터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재수 좋게, 운이 좋게 그런 미분양을 가지고 있는 건설사에서 할인 분양을 한다면 10%든 20%든 할인 분양을 때린다면 이는 좀 기회라 보고 접근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미분양을 줍줍 하더라도 입지 좀 보고 브랜드도 좀 보고 그 대단지 확인하고 그렇게 좀 접근을 하셔라.